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9월 3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차트를 보실 건데, 자,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약식 판결 이후에 만들어냈던 장대 양봉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부터 정말 중요한 라인 660원대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660원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환율로 계산했을 때 0.5불 라운드 피겨로서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점 이 부분이 있겠고 이 상승분을 만들어내기 전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형성하고 있던 이 박스권 여기서 저항 역할로 작용했던 라인이 바로 660원대 라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전에 이렇게 저항 역할을 해줬던 라인이 이후에 이렇게 하락할 때는 지지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지를 받아준다라면은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전 박스권에서 형성될 수 있다. 하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500원대 후반대에서 600원대 초반대까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진행하셔야겠고 하지만 이제 9월 달에 들어서면서 리플 그리고 XRP의 시세는 이 8월 약세장과는 조금 다른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부분들 몇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가장 먼저 리플에게 현재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는 바로 SEC와의 이 법원 기각 결정이겠죠. 자, 간단하게 서머리에서 말씀드리자면 SEC와 리플의 약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SEC가 중간 항소를 할 수 있게 그 권한을 달라고 요청을 먼저 한 겁니다. 이게 1번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리플이 내놓았죠. 이거 받아주면 안 된다 답변을 내놓았지만 법원에서 일단 이 권리는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리플에서 기각 요청을 한 거죠. 이 기한이 9월 1일까지였고 그래서 9월 1일 날 리플이 기각 요청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SEC에서 9월 8일까지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최종 결정의 날짜가 현재로서는 9월 안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건 여기서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겠고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면서 이어질 겁니다. 자, 해외에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중간항소 요청을 아넬리스 토레스 판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승인할 수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 저와 같이 승인할 이유가 없다, 명분이 없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이 모든 문건들을 검토하고 내놓은 약식 판결문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SEC에서 중간항소를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정식 재판에 대한 공지도 양측에 명령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날짜를 조율해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날짜가 내년 2분기, 현재로서는 리플과 SEC 측이 가능하다라고 제출한 날짜를 보면 대략 4월 20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모든 서류와 문건들을 검토한 이후에 법리적인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약식 판결을 종료하고 정식 재판, 이 배심원 판결까지 스케줄을 잡아 놓으려고 한 상태에서 과연 본인의 법리적인 판결을 뒤집으려는 SEC의 중간항소 요청을 받아들일 건가? 상식적으로는 그럴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꼭 이번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이 중간항소에 대한 승인은 그 확률이 이전에도 다른 케이스들에서도 크지가 않았습니다. 중간 항소라는 건 일반 항소와는 조금 다른 게 일반 항소 같은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 60일 이내에 제기를 하는 거고요. 중간 항소는 리플과 SEC 케이스처럼 최종 판결이 아닌 약식 판결이 나왔을 때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중간 항소를 받아줄 명분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최근에 이렇게 XRP의 시세 그 흐름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월달 들어오면서 온체인 기준 그 거래량과 이동량이 사상 최대의 데이터를 기록을 했습니다. 트랜잭션 볼륨과 일일 이동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네트워크 개발 활동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여름철
8월이 지나고 8월이 통상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는 달이죠. 그래서 이 침체기가 지나고 나서 고래들은 또 한 번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집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XRP의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고래들은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항상 강조해 드렸고요. XRP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이탈하는 개인들의 물량들을 전부 이런 고래들이 가져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권입니다. 자, 우선 최근에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데에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결정이 미뤄졌기 때문이죠. 이게 일단 10월 중순으로 연기됐기 때문인데 이전에 이미 비트코인의 선물 ETF는 2021년도에 승인된 바 있고 이후에는 레버리지 상품까지 승인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의 이 선물 ETF 상품도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판결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SEC 측에서 비트코인 선물은 승인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더리움의 선물을 반려한다라면 SEC는 또 한 번 이 거물 기업과의 소송으로 엮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리플 사건에서 흰먼 문건이 공개되고 나서 알 수 있었듯이 SEC와 이더리움의 또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개보다는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더리움도 지금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반등을 보여주고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2021년도에 비트코인의 선물 ETF가 승인됐을 때 그 당시에 비트코인은 60%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이 선물 ETF 승인됐을 때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이더리움도 60% 상승할 거다. 아니면 그래도 몸집이 작기 때문에 이 상승폭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 자체가 장세 자체가 2021년도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선물 ETF가 승인된다면 호재라는 건 분명한 거고 반등은 확실하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 ETF 승인 이것도 사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그 결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잡아서 이 시기 안에 최대한 우리는 저점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0%까지 상승하기는 당연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밑에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느냐,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느냐가 여기서도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부 제가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이런 타점도 잡아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의 평균 단가와 그리고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계신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나서 현재 여러분들 개개인별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전략과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 비중 조절을 통해서 추가 가용 가능한 자산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안에서도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그 전략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금전 요구 일치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 잡아드리는지 미리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이렇게 시장 자체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을 때 세력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특히나 국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시세 펌핑을 만들기 편한 종목들에 들어와서 급등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으면 이 상승력에 시너지를 낼 거고요. 세력들은 그들의 목표가에서 전부 덤핑하고 나오는 이런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에서도 추격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제가 타점과 비중 알려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도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